투자의 재발견 미다스에서 온 시간입니다. 최근 미국 기술주의 조정이 있을 때마다 서학개미들은 더 공격적인 투자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. 나스닥 100 지수의 3배 레버리지를 거는 이 TQQQ가 4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. 오늘은 이 성장주 방향성에 크게 베팅하는 기술주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대표님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, 기자님. 먼저 이 내년 미국 기술주를 전망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나스닥 100 전체를 사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의견과 아니다, 여전히 가장 효율적인 기술주 바스켓이다라는 의견이 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.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나스닥 100 지수의 경우는 한국에선 보통 기술주 지수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기술주에 다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. 지금 지수 구성상 금융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섹터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IT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50%를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러다 보니 지금 국내 투자자들, 특히 이제 뭐 AI라든지 아니면 테크 관련한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스닥 전체 투자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개별 종목들 혹은 일부 주도주 투자로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TQQQ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10년 한 약 36%로 숫자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만 투자자들이 가장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? TQQQ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그만큼 진폭이 좀 많이 큰 편이에요. 특히 현재 시점이 시장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, 지금은 사실 미국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2022년으로 돌렸을 때 뭐 시장이 하락장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 1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80%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. 그러다 보면 사실 투자자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장기 투자하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수익률이 거의 다 사라지는 이제 그런 좀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사실 장기 누적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. 음의 복리 효과 혹은 뭐 변동성 끌림, 이런 레버리지 ETF의 특성에서 나오는 이제 장기 투자에 조금 이제 부적합한 이제 그런 특성들이 반영된 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. 레버리지 투자하실 때 첫 번째는 저는 장기 투자는 하지 말아라 라고 우선은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다만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일부 투자자분들이나 뭐 제 지인들은 그래도 분명히 이게 성과가 엄청나게 많이 났던 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그건 후행적인 얘기고요.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쓰실 때는 중요한 게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는 기초 자산이 상승하는, 레버리지의 경우에 상승하는 모멘텀이 뚜렷하게 보일 때 투자를 해라. 그러니까 하락해서 무조건 반등한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초 자산 상승의 모멘텀이 뚜렷해졌을 때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들이나 뭐 펀더멘탈적인 변화들이 해당 기초 자산에 우호적일 때 투자하시는 게 사실 첫 번째로 맞는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기술주 안에도 여러 레버리지도 있으니까 해당 그 기초 자산이 얼마나 큰 상승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변동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너무 높아지지 않는 좀 안정적인 형태의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. 또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여러 상품들이 있는데 어떤 조합으로 하면 좀 좋을까요? 저는 사실 이제 마이크로 섹터즈에서 나온 불즈 같은 경우가 TQQQ에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, TQQ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 종목을 다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기술주가 아닌 종목들, 그리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종목까지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불즈 같은 경우는 뭐 핵심 종목들이 뭐 애플, 아마존, 메타, 알파벳, 마이크로소프트, 넷플릭스,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, 여기 추가로 해서 15종목을 담아가는데 그 동일 가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한 종목에 사실 너무 쏠리지도 않고, 그리고 뭐 최근에 사실 보면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 너무 좋긴 하지만 등락폭이 좀 크잖아요.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이러다 보니까 과거 3년 시점으로 수익률을 보면 TQQQ가 한 370% 정도 올랐어요. 불즈 같은 경우는 지금 720% 가까이 올랐습니다. 뭐 사실 그 종목 압축으로만 보면 불즈가 조금 더 많이 압축되어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쏠림 현상이 더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, 사실 이제 퓨어한 기술주 플레이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나스닥 100보다는 불즈가 지금 추종하는 팡 이노베이션 인덱스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
저는 주도 테마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 두 가지를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첫 번째는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건 내년 6월 말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3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추가로 있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.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술주라든지 아니면 위험자산들의 그 투자가 괜찮을 수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는 기술주 투자가 주도하는 미국 시장 이라는 특징은 저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.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AI 관련한 데이터 센터부터 여러 가지 전후방 지금 산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, 이런 그 혁신적인 어떻게 보면 10년 혹은 20년에 한 번 오는 변화잖아요. 그런 변화를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섹터는 저는 기술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, 내년에도 미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의 대부분은 기술주 혹은 AI 관련 종목들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한두 종목 위주로만 너무 투자하는 건 저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, 최근 들어서 시장이 빨리 과열되고 빨리 냉각되는 그런 그 특성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. 개별 종목으로 가면 사실 더 그래요. 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두 종목에만 너무 올인하는 것보다는 조금 바스켓을 뭐 10종목 이상 가져가는 투자가 현 시점에서 유의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혹시 이제 기술주 투자를 자기가 이어가고 싶기는 한데 아직 내년의 변동성이 두렵다라고 하시는 투자자들은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?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동성을 내가 수익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현금으로 바꾸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커버드 콜 전략이거든요. 왜냐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 옵션 프리미엄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거를 매도하면서 추가 이익을 얻는 이런 전략이 커버드 콜이라고 볼 수 있는데, 한국에서도 최근에 좀 많이 하시긴 하시지만 AIPI라는 상품이 있어요. 이 상품 같은 경우는 AI 관련 종목에 25종목을 투자를 하고 개별 종목의 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인데, 약 한 30% 이상의 분배율을 지금 현재는 지급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나는 좀 안정적으로 내년도에 뭐 추가 상승이 크게 일어날 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좀 횡보장이 가까울 수도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커버드 콜 상품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